네가 나 한 달에 용돈 20만 원씩 주면 아빠가 이 사망보험금 너한테 줄게. 20, 30대한테는 국민연금 열심히 하라는 얘기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기금 고갈이 확정돼 있기 때문이죠. 이미 기존의 국민연금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멍이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물 새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부모님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영주라고 합니다. 유튜브 연금박사 채널, 저도 구독자가 한 35만 명 정도 되시는데 많은 분들 구독자를 모시고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한 모든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후를 준비하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까 아주 막막하시겠지만 사실 뭐 이미 우리 사회가 검증을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여러분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노후를 좀 안정되고 행복하게 사시나 한번 쭉 보십시오. 보면은 뭐 사업해서 큰 돈을 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래 보이지만 그 돈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직장인들 중에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이걸로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그분들도 행복한 분도 있고 불행한 분도 있죠. 그런데 주변을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이 직군에 종사했다 퇴직하신 분들은 다 행복합니다. 바로 뭐냐면 공무원, 교사, 군인 은퇴하신 분들이세요. 자, 이분들이 노후에 행복한 가장 큰 이유는 그분들이 뭐 재직 시절에 큰 자산을 모으고 재테크를 잘해서 수많은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행복하신 가장 큰 이유는 은퇴하는 날로부터 죽을 때까지 끊이지 않는 연금 소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결국 노후를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노후에 뭐 주식, 부동산, 코인 뭐 다양한 자산을 갖고 있으면 내가 좀 행복해질 것처럼 보였겠지만 실제 노후에도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이 더 안정적이면서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더라는 걸 이미 우리 사회가 검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연금에 대해 관심 가지시고 내 연금은 뭐가 있을까? 나는 연금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할 수 있도록 연금에 대한 다양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이 마련되어 있죠. 여러분 이미 다 가입하고 계실 겁니다. 이거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뭐 이미 받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아직 받기 전이라면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안 낸 걸 나중에 낼 수 있는 추납부 제도도 있고요. 또 60세 이후에도 계속 낼 수 있는 이미 계속 가입 제도도 있고요. 국민연금을 더 늦춰서 받을 수 있는 연기연금 제도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 공적연금,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국민연금을 좀 늘려서 나중에 그래도 63세, 65세 이후부터 한 달에 최소한 100만 원, 150만 원 이상의 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꼭 만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생활 사실상 좀 이제 지겹죠. 이제 뭐 내가 상사가 막 욕하고 진짜 다니기 싫다 막 열받고 이러면서도 어쨌든 울며 겨자 먹기로 꾸준하게 다니셨습니다. 이렇게 30년 직장 생활하고 나면 퇴직하는 날 퇴직연금이 지급되죠. 이 퇴직금이 30년간 쌓아오신 금액이기 때문에 적게는 1, 2억, 많게는 몇 억씩 받아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몇 억의 퇴직금을 받아 나왔다면 이걸 일시불로 써서 소진시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얘를 퇴직연금으로 평생 받을 수 있다면 이것도 노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특히 이제 프리랜서라든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퇴직금이 없어요. 직장인들은 전부 퇴직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영업이라든가 프리랜서 하신 분들 셀프 퇴직금 따로 만드셔야 돼요.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내가 개인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 제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인연금은 개인 스스로 연금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국민연금이라든가 퇴직연금은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또는 기업이 알아서 준비해 주는 것이고 나는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개인연금은 개인 스스로 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당장 뭐 애도 키워야지, 집도 사야지, 뭐 살림도 살아야지,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무슨 연금 준비예요. 그래서 개인의 재산 관리에 있어서 연금 준비는 가장 뒷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세요 라고 하면 안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연금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에 대해서 두 가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납입할 때 세금을 돌려드리는 세액공제 제도입니다. 이걸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연금저축, IRP 같은 연금 계좌 상품이죠. 두 번째 혜택은 뭐냐면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일반적인 연금 보험 상품들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나중에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납입할 때 당장 세금 환급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연금저축이나 IRP에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하시게 되면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을 환급해 드리고요. 거기서 여러분이 불리시면서 나중에 연금 준비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반드시 55세 이후부터 최소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으셔야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시고 만약에 내가 중간에 해지하거나 더 큰 금액을 일시불로 찾거나 이러시게 되면 지금까지 돌려받은 세금 다 토해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을 받지만 반드시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으시라는 이 연금저축 IRP 상품, 여러분이 개인연금의 한 축으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없지만 열심히 납입하셔가지고 연금 받으시게 되면 연금 개시 이후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 없이, 그리고 세금 없다 보니까 건강보험료도 없이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개인연금 준비하시면 이것도 큰 도움 되실 겁니다. 자, 이 이외에 지금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 뭐 준비 잘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준비 못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부동산 자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특별하게 있는 제도가 바로 뭐냐면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내가 평생 모아온 거란 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이 집을 담보로 연금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제도죠. 뭐 선진국에서는 모기지론이라고 하는데요. 모기지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역모기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대출 상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언젠가는 종료가 되고 그다음부터는 내가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있는데, 이 역모기지론을 갖고 와서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거든요. 국가가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후에 집을 담보로 연금 받으면서 평생 그 집에 살면서 연금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내가 설령 오래 살아서 집값보다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보증하는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집값보다 연금을 덜 받는다? 그럼 남은 금액은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건 내가 이 집을 어떻게든 자녀에게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주택연금 받을 수 없겠지만, 내가 이 집을 뭐 다 쓰고 가면서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 집을 담보로 연금 받는 거 꼭 여러분이 활용해 보시면 좋은 노후 준비성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진짜 노후에, 이런 분들 국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기준으로 하위 70%, 1, 2, 3등은 안 주는 것이고요. 4, 5, 6, 7, 8, 9, 10등에 해당된다. 그럼 국가가 한 달에 33만 4천 원씩 연간 400만 원의 기초연금을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기초연금까지 연금제도만 잘 공부하시고 활용하셔도 여러분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은 가능하실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연금 제대로만 준비하신다면 노후에 누구나 평생 월급 500만 원 만드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셔가지고 여러분 노후를 좀 행복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이 방송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평생을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가 있습니다. 돈 생기면 뭐 해라? 저축해라. 불 켜고 있으면 야 전기세 나간다 꺼라, 수도세 아깝다, 돈 있으면 모아서 우리가 자산을 형성하는 이런 구조를 살아오셨죠. 맞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적금 하시고 또 주식도 하시고 부동산도 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자산을 모아 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앞으로 그렇게 또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성장해왔던 3, 40년 전에는 돈을 모으는 시대였어요. 목돈을 마련하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목돈을 쌓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동안 쌓으신 목돈을 잘 쓰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셨죠? 우리가 자녀가 보면 어릴 때 이제 성장하잖아요. 그렇죠? 애가 이제 키가 큽니다. 자, 그럼 애가 키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어라. 잘 먹어야 키 크다. 안 먹는 애들은 키가 결국 안 큰다. 맞습니다. 왜냐면 키가 먹는다고 내일 바로 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먹어서 에너지를 축적해 놓으면 그것이 언젠가 키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잘 먹는 애들은 키가 잘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할 때는 잘 먹어서 에너지를 축적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키가 큰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30살, 40살이 됐습니다. 애가 다 성인이 되었죠. 근데 얘가 계속 먹어만 되면 어떡하죠? 성인병이 걸립니다. 고혈압, 당뇨가 걸리죠. 어린애들은 많이 먹어서 에너지를 축적해서 키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성인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많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은 걸 어떻게 하면 잘 소화시키고 잘 배출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인이 되면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를 배출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는 축적이 핵심이었다면 커서는 순환이 핵심인 거죠. 그래야 건강한 겁니다. 경제도 똑같습니다. 경제도 국가가 성장할 때는 돈이 있어야 성장합니다. 돈을 모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7, 80년대의 핵심이 뭐였냐면 자산 형성. 여러분 재형저축 들어보셨죠? 재산 형성 저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성장기 국가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산을 모으고 형성하는 것이었어요. 목돈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지금도 쌓여 있는 것이죠. 이제 대한민국 경제는 더 이상 성장기 경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고 서로 살기 좋은 사회가 되려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돌리는 핵심은 순환이에요. 순환. 마치 성인이 몸이 에너지가 순환돼야지 건강한 것처럼 대한민국 경제도 마찬가지 돈이 돌아야지 우리나라가 더 건강해집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뭐냐면
돈을 잘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이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 개인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특히 거기다 노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노후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모아온 자산을 잘 쓰고 가시는 거예요. 이거 안 쓰면 뭐 하시겠습니까? 이거 하늘나라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는 잘 쓰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쓸까를 고민하는데, 그 잘 쓸 때 여러분들이 노후를 안정적으로 평생 잘 쓸 수 있는 자산, 바로 뭐예요? 연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젊을 때는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으셨듯이 노후에는 일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연금을 준비하신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연금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늙어보지 않으면 늙음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 주변에 와서 상담하신 분들, 나이 들어서 오셔서 하신 분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이 들면 내 재산에 대한 관리가 안 되더라. 내가 목돈을 갖고 있지만 그걸 지켜내기가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에 목돈 가지고 계시면 지켜내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기와 유혹으로부터 지켜내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연금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을 지켜드립니다. 연금은 어떻게 나오죠? 매달 평생 나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노후에 사기를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목돈 가지고 계신 분 통장에 1억 있으면 한 방에 날립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연금 받으신 분들이 걱정 없이 행복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목돈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 여기에 이견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근데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아직 늙어보지 않았으니까. 연금 박사가 옛날에 했던 얘기가 얼마나 소중한 얘기였고, 내가 왜 그때 그거를 듣고 깨닫지 못했을까? 저는 이미 얘기해드렸습니다. 다 알려드렸어요. 실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실천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하든가, 아니면 연금 박사의 얘기 듣고 실천하시든가, 그건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달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국민연금을 제대로 준비해 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분들은 국민연금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제 국민연금 공단 발표를 보니까 이제 드디어 국민연금 한 달에 200만 원, 최대 한 250만 원까지 월로 받으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이분이 뭐 딴 거 한 게 없습니다. 이분들이 88년도 국민연금 시작됐을 때부터 거의 30여 년간 그냥 꾸준히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납입하셨던 분들이에요. 좀 딴 데로 새지 않고 중간에 내가 뭐 회사 그만두고 이러지 않고 꾸준하게 국민연금 납입하셨던 분들 벌써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받고 계십니다. 만약에 이분이 맞벌이 하셨다. 그럼 어떻게 되죠? 곱하기 2예요. 자, 그러면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400, 500입니다. 끝이에요, 끝. 근데 88년도에 국민연금 생겼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 국민연금 국가가 가져가서 안 주는 거다, 뭐 결국 말아먹을 거다, 그래서 부정적이다는 인식이 많이 있었고요. 사람들이 잘 안 했습니다. 직장인들이야 울며 겨자 먹기로 냈지만, 특히 낼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자영업자라든가 뭐 사업자분들 잘 안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냈던 그 직장인들이 민어가 됐죠. 그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국민연금을 받아서 평생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한 거 없어요. 국민연금만 꾸준하게 해왔는데 내 노후가 끝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연금 외에 딴 거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국민연금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하라는 걸 제대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나는 그때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알려줘도 어차피 못 하는데, 과거에 알려주는 것도 어차피 또 안 한 거지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국민연금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사실 더 필요 없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제대로 준비하신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퇴직금도 많아요. 왜냐면 직장을 꾸준하게 다녔다는 얘기는 퇴직금도 최소한 1억 받아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것도 노후에 연금이 됩니다. 자, 그럼 걱정이 없어요. 연금은 우리나라에 딱 정해지는 게 있습니다. 공적연금 꾸준하게 하시고, 퇴직금 소홀히 하지 마시고, 중간예산 빼쓰지 마시고, 개인연금도 투자형 연금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증해주는 연금들이 있습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고정적인 금액이 보증되는 이런 연금들을 준비하시고, 집담보로 연금 받고, 이렇게 안정적인 연금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기본이고, 그리고 나서서 또 연금이 필요하다. 그럼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하시든 배당을 받으시든 월세를 받으시든 그건 알아서 하셔라. 참고로 국민연금은 탈퇴가 불가능합니다. 국가의 의무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없는 제도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불만 제기하신 분들은 다 젊은 세대입니다. 지금 5, 60대에 국민연금 받고 계시거나 아무래도 이제 조만간 받게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국민연금을 탈퇴 절대 안 하죠. 왜냐면 국민연금만큼 좋은 게 없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내서 더 많이 받을까 고민하고 계신 거죠. 국민연금 제도 자체가 초반에 시작됐을 때부터 너무 후하게, 너무 좋은 제도로 설계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가입하신 분들에게는 낸 돈 대비 훨씬 더 많은 연금
받도록 설계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금이 고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이야 아직까지는 받는 사람이 적고 내는 사람이 많으니까 기금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2041년부터는 기금이 고갈돼서 2055년이 되면 제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연금을 좋아하시고 반드시 국민연금을 1순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20, 30대 입장에서는 답답하죠. 나중에 내가 연금 받을 2050년, 60년이 되면 기금이 없다는데 그럼 뭐 어떻게 연금을 주나? 그럼 내가 내 돈 내가지고 우리 부모님 먹여 살려야 되는 건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나?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국민연금을 이제 더 이상 못 내겠다. 이런 친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상담할 때 5, 60대 할 때는 국민연금을 1순위로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지만 20, 30대한테는 국민연금 열심히 하라는 얘기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 기금 고갈이 확정돼 있기 때문이죠. 이게 뭐 예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확정이에요, 확정. 근데 지금 구조로는 2055년보다 더 짧아지면 짧아졌지 더 늦추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제도 우리 젊은이분들이 지금 사실상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내가 안 한다고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강제저축이라는 겁니다. 강제저축.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가기 때문에 조금 내가 이게 왜 하나 이거 필요 없다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기금이 고갈된다고 해가지고 내가 연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그 해 들어온 돈으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국가가 세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연금을 지금보다는 못 받겠지만 그래도 못 받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국민연금이라도 없으면 기본적인 노후가 해결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제도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너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우리가 내야 되는 기본적인 연금은 반드시 내줘라. 내가 안 내도 되는 사람한테 더 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내야 될 금액은 반드시 내시는 것이 결국은 노후에 더 도움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원래는 개혁을 5년, 10년 전부터 했었어야 되는 건데 개혁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기금 고갈은 더 빨리 되는 것이고 그러면 국민연금은 더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이미 기존의 국민연금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미 구멍이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물 새는 걸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연금은 이 연금대로 그냥 가자. 여기서 더 이상 돈을 붓지 말고 그냥 가자. 그리고 새로운 연금을 만들어서 이 새로운 젊은이들이 또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 만들어서 이 연금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를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만들자. 그죠? 네. 이렇게 새 연금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안이라는 겁니다. 자, 개인연금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IRP가 있고요.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각각 1장 1단이 있어요. 하나 알려드리면 IRP 같은 경우에는 은행, 증권, 보험사 어디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IRP나 연금저축을 가입해서 거기서 펀드나 ETF를 살 수 있습니다. 투자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 하시게 되면 더 높은 수익이 나서 나중에 더 많은 연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투자기 때문에 투자에서 수익이 난다는 것이 아니라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말 금쪽 같은 내 연금을 나중에 손실을 보게 되면 내 노후가 불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감안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수익은 위험과 정비례합니다. 수익이 커지면 위험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안정적인 정기예금 중심으로 IRP를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 내가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면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무슨 ETF라든가 뭐 S&P, 나스닥 뭐 이런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그런 거 하지 마시고 TDF라는 펀드가 있습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 그 펀드에다가 그냥 맡겨두시고 바이 앤 홀드 사놓고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ETF를 사고 매수매도를 해가지고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 조금 더 수익이 높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보고 나면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IRP 하시겠다면 정기예금 또는 TDF를 두 가지를 섞어서 비중만 조절해가지고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것이 훨씬 더 연금을 운영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서 최악, 잘못 준비하시는 경우 하나 말씀드릴게요. 종신보험 아시죠? 종신보험. 종신보험으로 연금을 전환해서 받겠다. 이게 연금을 준비하는 것에서는 제가 보기엔 최악입니다. 종신보험을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해서 쓰시겠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홍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종신보험은 뭐냐면 사망보험이에요. 사망보험. 사망보험은 죽어야 받는 거예요. 죽어야 받는 보험을 내가 가입해가지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에게 많은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했어요. 내 통장에 얼마 안 남아있죠. 나중에 이걸 내가 죽지 않을 것 같으니까 연금으로 받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종신보험이 연금 전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이 가입하시는 사망보험금 1억을 연금으로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신보험을 해지해서 원금도 안 되는 반토막 나는 그 해지 환급금을 가지고 연금을 재가입하는 것, 이것이 연금 전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신보험으로 연금 전환하게 되면 종신보험을 연금인 줄 알고 잘못 가입해서 바보가 되는 것이고요. 그 상품을 해지해서 반도 못 찾아서 또 바보가 되는 것이고요. 반도 못 찾은 그 환급금 가지고 다시 연금을 또 가입해서 또 바보가 되는 겁니다. 종신보험 연금 전환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종신보험을 가지고 더 이상 손해보지 않고 이걸 제대로 잘 활용하는 방법은 돌아가셔가지고 사망보험금을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겁니다. 자녀랑 협의하십시오. 자녀 불러놓고 얘기하십시오. 야, 내가 아버지가 지금 사망보험금이 있는데 죽으면 너한테 가. 내가 이걸 연금 전환하면 절반밖에 못 받는데 방법이 있어. 네가 나 연금 줘. 네가 나 한 달에 용돈 20만 원씩 주면 아빠가 이 사망보험금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적은 돈을 용돈 드리고도 더 많은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똑같은 연금 받으면서 중간에 해지함으로 인해서 반토막 날리는 거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금 전환하게 되면 보험사 배불려 주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자녀와 협상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배불려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이거 다 합치면 누구나 다 기본 3,400, 많게는 4,500을 만들 수 있고, 여러분이 만약에 맞벌이 했다 그럼 곱하기 2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연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시는 이유는 핑계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연금에 관심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주식 부동산에 관심 있는 거 10분의 1만 연금에 관심 쏟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누구나 다 노후에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목돈은 내가 지켜내야 하는 것이고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것이다. 부모님 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연금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있는 연금 자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서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